바람이 찹니다. 어느새 또 계절이 바뀌네요. 찬바람을 맞으니 뜨거운 국밥 생각이 납니다. 국밥은요, 지역에 따라 즐겨 먹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죠. 서울의 설렁탕, 전라도에 곰탕이 있다면 경상도엔 돼지국밥이 있습니다. 이 돼지국밥인데요,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배경이나 또 한참 먹기 시작한 그 시절의 이야기, 남다른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갑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 돼지국밥. 돼지국밥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 앞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는 낮보다 더 활기찬 밤이 시작됩니다. 제철을 맞은 고등어들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고등어가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던 부산 아지매들이 억적 같은 손길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밤 10시부터 시작해 동이 터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차디찬 바닷바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속을 채워둬야겠죠. 부산 아지매들의 허기와 추위를 달래주는 건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짭짤한 바다 향내와 비릿한 고등어 냄새를 맡으며 국밥 한 술 목에 넘깁니다. 아, 맛있다. 저 귀여운 사람들은 못 먹는. 아니, 일하시다가 드시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꿀찜할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뜨뜻해. 몸도 드시고. 뜨거운 김 훌훌 불어가며 돼지국밥 한 그릇 비우니 새벽을 날 기운을 얻습니다. 이른 새벽, 김종순 씨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색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돼지국밥을 끓여왔죠. 어머님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지금? 50년. 마 징그럽고 막 하기 싫고 그래. 허리 다 부리지도 그래. 허리가 영 이제 일도 안 되고 쪼매요 패는 또 끼들가 이래. 다시. 아이고 참 예산일 아니다. 돼지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수죠. 살이 붙어 있어 맛이 잘 우러나는 앞다리 뼈를 사용합니다. 다른 데 이어봐야 무도 나다는 그 잡배 그 이어봐야 대단해. 물이 많이 돼. 국물이 많이 넣어야 되지 육수가. 이 육수가 다른 거는 육수가 안 넣어. 이런 건 육수가 많이 넣어. 그래서 좋다 이제 좀. 12시간 이상 푹 고운 다음 새뼈를 넣고 또다시 12시간을 끓입니다. 그래야 잡냄새 없는 진한 육수가 나온다는군요. 고기를 깨끗이 씻는 일도 국밥의 맛을 내는데 중요합니다.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수육은 앞다리살과 삼겹살 그리고 목살을 주로 쓰는데요. 살짝 기름기가 있는 부위가 삶으면 맛이 좋답니다. 고기가 잘 삶아졌나 보기 위해선 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진찰하는 뭐가 진찰하는? 청진기요? 천진기 매를 딱 찔러면 말아.
찔러.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어. 맛있게 익었어, 맛있게. 아이고, 여기가 아주 전체가 다 국밥집이에요. 아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 예. 네, 이것이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몇 년이나 됐어요? 40년 넘었어요. 50년 다 돼요. 굉장하시네. 돼지국밥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물을 그릇에 수차례 담았다 뺐다를 반복하는 바로 토렴이죠. 이 과정에서 고기 국물이 밥과 고기에 스며들며 맛을 내는 겁니다. 이게 몇 번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아이고, 10분도 더 합니다. 10번도 예, 더 합니까? 많이 합니다. 뜨거우면- 많이 해야 뜨거워야 맛있지. 안 뜨거우면 좀 그냥 못 받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데 저는 괜히 손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안다. 다 뭐 뜨거워서 못 하지. 안다고 한다고. 그 기술 아닌가 봐요. 여기. 그리 뜨겁고 그 데이면 두 분도 못 하고 뜨거워서 이리 끓어졌지. 여기에 새우젓, 부추까지 올리면 이것이 바로 경상도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불리는 돼지국밥입니다. 배고픈 시절 돼지국밥은 끼니와 더불어 술안주가 되는 고마운 음식이었죠. 이거 뭐 얼큰하게 하나 먹고 소주 한 코프 하고 그래가 우리 남자들끼리 참 가슴에 있는 그 정담도 나누고. 성격이 부산 사람들이 좀 급하고 화끈하기 때문에 막 버뜩 먹는 게 막 이래 화끈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요 국물 안에 보면 다대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조금 저으면은 원래 저으면은 아, 이제 벌겋게 나오네요. 소탈하면서도 화끈한 맛. 돼지국밥을 참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자극성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부드럽고 고소하구만요. 네. 한번 먹어보면은 또 오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예. 워낙 돼지 국물 맛이 강하니까 예, 예. 다대기 맛은 없네요. 예, 이건 예. 오로지 이제 국물이 구수한 맛. 예, 예. 그래서 먹게 해줘. 1970년대 초에는 근처에 있던 버스 터미널 때문에 늘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주로 버스 시간에 쫓겨 바쁜 사람들이 국밥을 찾았죠. 그때는 안내양, 회사, 조수, 서있어 따라다니는 한 차에 차 세대만 오도 9명이나 오는데 그렇게 많지. 만날 급하고 고향 가는 사람, 어디를 차 타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 택시 기사들은 연방 묵다가도 뭐 깨끗하면 쫓아가야 되고 뭐 그래. 버스 터미널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후루룩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은 첫 시간을 앞두고 마음 급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죠. 피난 시절에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또 이렇게도 안 하고 뭐 고기도 요즘에 만날 이곳 이런 사람도 오고 그래가 막 사과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시라국도 끼니고 막 그거를 넣고 빼가지도 넣고 이래가 그걸 샀다가 우리 돼지국밥을 이렇게 끼리 됐지. 네. 살코기가 귀하던 땐 남은 뼈와 시래기로 국밥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초기의 돼지국밥들. 네, 그 시작을 찾기 위해서는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부산으로 몰렸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다음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영도대교 옆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부평시장은 주로 음식점들이 자리 잡았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돼지 머리, 돼지 또 다리 이런 돼지와 관계되는 식품들을 다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부평시장 안에 돼지국밥 거리가 형성됐습니다. 부산 예. 부산에서 여기 고향이시냐고? 아닙니다. 전 이북입니다. 고향이.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앉아 같이.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 같이 예, 예, 앉아서. 네. 하겠습니까? 예. 가족을 모두 고향에 두고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아온 실향민들. 이 국밥 한 그릇에 누구보다 가슴 뜨거워질 사람들이죠. 고향의 맛이지요. 예. 고향 어머니의 그렇지요. 예. 우리 그 돼지고기 겨울 되게 되면 아주 찾아 먹거든요. 그 이북 음식은 저쪽 이북 음식은 발달된 음식이고 발전되고 그분들이 먹을 수 있게끔 발전된 음식이고 우리 여기에서는 상가라든지 또는 잔치 음식으로는 발전되어 있었고 6.25 사변이 이제 마침신 휴전 가까이 되면 이제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춥고 배고픈 데는 이 부산 돼지국밥만한 데 없어요. 기름기가 이거 예. 맞습니다. 외부에 차는 공기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촌에서 만들어 먹던 돼지고기 음식이 도시로 나오고 피난 온 실향민들과 만나 점차 발전되면서 지금의 돼지국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그리우시겠지만 그중에 누가 제일 그리워서? 제일 그리운 건 어머니 제일 그리운 현 살아 계시는 거하고는 뭐 소식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우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것도 내 동생은 다 내 밑인데 다 작았어요. 7살 미만이고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걸 상상하면 참 눈물이 나고 그래요. 수십 년 흘린 눈물은 아직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경상도에서 돼지국밥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밀양이죠. 밀양의 농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돼지고기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어왔는데요. 박청자 씨와 허장금 씨도 고기 음식을 자주 합니다. 머리 뭐 있습니까? 머리 있어요. 기도 달리고 예. 네, 다 큰 거 있어요. 옛날엔 집집마다 돼지 한 마리씩은 다 키웠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시골집의 뒷간 옆에는 어딜 가나 돼지우리가 있었죠. 맛있습니다 이거. 네. 잔치 한번 잡아 먹기도 하고 요즘 거 팔기도 하고 그래서 팔아서 뭐 하셨어요? 팔아서 살림 보태지. 옛날에는 농사라서 이게 살림을 보태고 뭐 아들 공부 시키고 뭐 그랬지. 살도 팔아 먹고 뭐 그렇지. 수고가 많습니다. 고기로 가득 찬 바구니를 보니 마음 든든하군요. 맛있는 거요. 돼지 머리하고 쪽파하고 또 예, 볶아 먹는 거 하고. 촌에는 내 집에 몰라 돼지 한 마리 잡아마. 좀 앞 뒷다리가 고기 맞는데 앞다리 모두 앞다리 할락해. 맛있었어요? 맛있어. 뒷다리는 살이 많아가지고 허벅허벅하고 또 앞다리는 살이 좀 적고 뼈가 많아도 그 고기가 좀 맛있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죠? 무슨 일입니까? 한국인의 밥상.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연기가 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시켰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예. 맛있는 합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도 볶고, 볶고 끓이고 예. 저는 머리도 삶고. 술 한 병만 들고 오면 그냥 뭐 안주가 여기 예, 예. 지천이네요. 예, 아주 됩니다. 돼지고기로 국을 끓일 거랍니다. 돼지고기로 끓이는 국, 찌개가 아닌 국이라니 좀 생소하죠? 물리 이런 밖을 다 예, 나가고. 불이 나가비 뭐.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돼지국을 소고기 국보다 더 자주 먹었다는데요. 그래도 재료도 과정도 간단합니다. 돼지고기에 무와 고춧가루 넣고 잘 볶은 다음 물을 부어 한 소끔 끓이는 겁니다. 옛날에 좀 맹했지. 비계 엮고 비계 둥둥 뜨고 그렇지 뭐. 예. 기름 둥둥 뜨는 걸 뭐 그래도 그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지. 진짜. 그래도 옛날에는. 예. 근데 말이에요. 저는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 먹었다는 얘기는 좀 생소해요. 이거 옛날에 많이 끼는 먹었어요. 옛날에. 예전엔 많이 드셨구만요. 예. 근데 보통 일반 집에서 예. 소고기로 국을 끓이지.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가 옛날에는 소고기는 비싸고 아. 돼지고기는 좀 흔고 그래서 비싸고 이래갖고 예 돼지고기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돼지고기 예, 들었다. 돼지고기는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가난한 했던 시절에 예. 돼지도 자주 먹지는 못했을 텐데. 예, 못 먹었어요. 예. 근데 잔치나 이래 하면 꼭참이 국기를 먹지. 돼지고기도 참 귀했어 옛날에는. 예. 옛날에 뭐 밥도 못 먹는 시절에 뭐 고기 먹나. 소고기가 귀해 쉽게 먹지 못하던 시절. 꽁 대신 닭이 아니라 소 대신 돼지였던 셈이죠. 원래 전통이 이 돼지고기 국이었는데 요즘은 새로 막 해가지고 돼지고기 수육을 해놨다가 그래 손 쉽게 하기 위해서 돼지국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뭐 공기밥 하나 부으면 막 돼지국밥이 되니까 이거는 따로 해야 되거든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옛날에 농가에서 먹던 돼지국이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예. 이것이 먼저이고 예. 돼지국밥은 나중인 것 같아요. 나중입니다. 예. 아 이게 시초구만요. 예. 돼지국밥의 지금 모습이 만들어진 건 한국 전쟁 이후지만 실은 농가에서 오래전부터 그 비슷한 음식들을 먹어왔습니다. 밀양의 이 돼지국도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돼지 머리로 편육을 만들려는데요. 고기를 삶을 때 늘 채소들은 텃밭에서 바로바로 뽑아옵니다. 다 있지.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파도 장파도 있고 구운파도 있고 다 있지. 시골에는 다 있지. 그럼 시장 가실 때는 고기만 사러 가시는 고기만 사면 되지.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해 채소를 먼저 끓인 물에 머릿고기를 삶습니다. 이제 불 세네.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나오는 머릿고기는 평소에는 잘 구경하지 못했고 잔칫날이나 돼야 먹을 수 있던 부위였죠. 나무하러 가지고 사네. 나무하러가 그리 했다 카대. 볶음도 좋아했고 뭐 머리 누는 것도 좋아했고 다 좋아. 옛날 사람 다 좋아했지. 고기 없으니까. 우리 영감에는 혼자 쓰는 게 없었다. 술에는 앉아 시까나 고기를 가면 자다가 될란다. 오만 고기 맛 소고기. 옛날엔 고기 귀하니까 뭐 아무것도 다 좋아하지 뭐. 저 어디 산다 가면 내 맛있는 해가 내 한번 가보지 싶어다 보세요. 근데 맛있는 해가. 조상한테 알리. 머릿고기 편육은 시간을 제법 오래 쏟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돼지고기 이거 누를지 모르고 우리 클 때는 삶아 그냥 뜯어먹었다. 소금에 발라가지고 뜯어먹었다. 요 중간에 머리 눌리지. 옛날에는 푹 삶아가지고 막 국물하고 뼈안지하고 양피 나가 뜯어먹었다. 국물도 구시할 맨 맛있다. 그때. 돼지머리 편육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가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아야 합니다. 엉기 가지고 뜻이야 이게 응고가 되는 기라.
중간에 뼈를 발라내고도 한두 시간 더 끓입니다. 예, 마늘 넣고 다 익었어. 젓가락으로 찔러 푹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건져서 살만 추려낸 후 삼배보작이나 깨끗한 행주로 단단하게 여밉니다. 됐어 이제. 얼마 안 된다. 그래. 한 개가 되는 거죠. 이봐라. 이쁘이 안 된다. 그리고 무거운 돌로 하루 저녁 판판하게 눌러 놓습니다. 머리가 눌려지면 고기에서 기름이 나와 살과 엉겨지며 응고가 되는 것입니다. 꼬박 하루를 눌러놓은 고기는 감쪽같이 한 덩어리로 굳었습니다. 아이고, 기운깨나 쓰시는구려. 아유, 또 칼질도 어렵겠네. 이히, 누르세요, 눌러. 내가 좀 해드릴까? 머릿고기 눌러 만든 돼지고기 편육. 술안주로 그만이죠. 이제 이렇게 찌고 굽고 볶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맛이 어떤 맛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귀. 예. 귀를 한번 잡숴 보이소. 네. 대실디 전체 가왔나? 술이? 소주 한 잔. 술이? 더 쫀득거리는구만. 아, 불에 굽는 이유를 알았어요. 불내가 좀 나고. 예, 불내가 나지. 예. 조금 더 쫀득거리는구만. 예. 무국. 처음 맛보는 돼지국은 과연 어떤 맛일까 기대가 됩니다. 돼지 국밥보다는 낫을 무가 깁니다. 무 맛이 찬 건 또 희한하네요. 예. 돼지고기와 무. 그냥 고춧가루만 넣은 거죠 이게 지금. 고춧가루, 아이고 마늘 이제 넣고. 마늘, 외간장하고 조선장. 조선장만. 예. 무와 돼지의 만남. 좋네요. 맛있지. 네, 맛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 나오면은 이제 그 장에서 먹는 이제 돼지국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 돼지국밥 한 그릇에 참 많은 변천사가 있어 온 셈입니다. 김해에 만들어진 대규모 도축장도 경상도에서 돼지국밥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돼지를 수출하고 남은 부위로 돼지국밥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죠. 25세 시작해 3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금주 씨.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뜨거워졌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고기를 사러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늘 북적였답니다. 작게는 경남의 김해, 장묘, 그다음 부산, 또 넓게는 함안, 함양, 남해, 그 통영, 거제도에서도 오시는 분들. 도살장에는 단일로서는 아마 첫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기, 기름. 과거엔 다양한 부위로 돼지국밥을 끓였지만 이제 주로 쓰는 건 삼겹살과 앞다리살입니다. 쓰고요. 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겹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그다음에 부담 없이 서민들이 먹기에는 이 앞다리살을 가장 선호하고. 토요일 오후 집에서 휴일을 즐기던 아들 현철 씨가 엄마의 호출에 불려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사오지. 뭐 이렇게 양배추 많이 사냐? 한 개면 되는데. 주말마다 불려나. 어머니 혼자 일하고 계십니다. 일 많을 때는 더 먹어. 그 어머니가 만족하세요? 도와주시면? 도와줘도 용돈 안 줍니다. 아들은 2년 전 하던 일을 접고 어머니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열심히 발골 기술을 배우는 중이죠. 예전에는
내장 같은 값싼 돼지 부속물을 이용해 국밥을 끓였습니다. 돼지 곱창이 천대받던 시절이었죠. 귀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장 흔했죠. 부담 없이 그냥 서민들이 삶아 먹을 수 있는 돼지머리랑 같이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곱창이죠. 돼지뼈를 우린 육수는 국밥뿐 아니라 다른 돼지고기 음식에도 두루 쓰입니다. 돼지고기 요리할 때는 돼지 육수를 많이 사용해요. 그게 이제 어떤 사고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나니까 뭐 암돼지 사고를 사용했다면 굉장히 고소하고 돼지고기 요리에 뭐 국밥도 그렇고 전골도 그렇고 그런 거에는 많이 써요. 진하게 우려낸 돼지 육수에 살코기 대신 곱창을 푹 삶아내 밥을 말아먹는 내장국밥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를 얹고 고춧가루로 양념해 졸여내면 매콤한 돼지 곱창 전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돼지국밥처럼 부담 없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일하느라 늘 바빴던 엄마. 어렸을 땐 아이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가끔 한 번씩 만들어 주었던 음식이 바로 오돌뼈 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돌뼈를 잘 모르는데 저희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알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근데 이게 갈비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연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25세대기. 남편 고향으로 내려와 소, 돼지 만지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엄마 일터를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며 알아서 잘 커준 아이들. 어렸을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엄마는 늘 가슴에 걸립니다. 애들한테 참 미안했던 게 뭐 소풍 가는 날, 운동회 날 한 번도 가르쳐 줬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좀 많이 미안하고 그렇죠. 젊은 여자라며 무시도 많이 당했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서럽고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톱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이 봐죠. 집에 있으면 맨날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찜질하고 오시고 병원 다녀오시고. 그럴 때마다 어떠세요?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30년 지난 세월이 울퉁불퉁 변해버린 손에 묻어 있습니다. 내놓지 못해 자신감 있게. 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 삶이 부끄럽진 않지만 남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추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자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날들. 지나온 세월에 후회는 없습니다. 김해 뒷고기란 말이 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뒤로 빼돌린 고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목살이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목살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반말에 요거 나오는 거거든요. 반쪽에. 모양이 참 이쁘게 나오죠. 이게 바로
뒷고기는 목 뒷덜미살에서 나오는 작은 부위로 한 마리에 400g도 채 나오지 않는 귀한 고기라는데요. 몰래 뒤로 빼돌렸을 만큼 맛있는 고기라니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그걸 알아서 조절해. 진짜 뒷고기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부위는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오돌오돌하면서 쫀득한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발골 기술을 배우고 있는 아들 역시 온몸에 상처가 수두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다. 맛있지? 오리지널 뒷고기는 진짜 맛있다니까. 얘기 안 하잖아. 힘들고 거친 일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라는 걸 알기에 엄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현철 씨는 어머니의 지나온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좀 몸 덜 아프고 덜 다치셔서 웃으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다 하실 거예요? 제가 다 해야죠. 아들이 알아주는 것 하나만으로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오늘 그 동네 잔치하려고 하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뭐 잔치가 되지. 그래가 뭐 돼지고기 수육하고 해가 국밥끼리 가지고 그래 물라고. 그래 오늘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잡았어. 잡아가지고 이래놓으면은 소뼈보다는 소는 그 우러나는 게 적고 돼지 이 우러나는 게 더 뽀얗게 우러나잖아 돼지가. 돼지 뼈 진짜 좋지요. 와이 꽈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물에 고기 좀 건지 넣어갖고 썰이 넣어갖고 잡사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국의 재료는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인데요. 곰국도 돼지 뼈를 우려 만들었습니다. 국물 잘 우러났나? 아 맛있겠다. 아, 잘 우러났네. 잘 우러났네. 되게 맛있겠네. 이래가 이거 막- 진짜야. 오리지널이다 야. 이래가 밥 말아보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국물 한번 봐. 아이 멋지다. 야, 잘 우러났네. 오늘 뭐 이거 막 몸보신 딱 똑똑하게 한 생겼다. 동네 사람들 아이 멋지네. 뽀얗게 우려낸 이 돼지 육수가 모든 국의 기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기 넣고 이제 돼지국밥, 말 그래 돼지국밥도 되고 또 이제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다 이제 국수 넣어가지고도 비비 먹고 말아 먹고 그래 하지. 돼지국밥만큼이나 즐겨 먹었던 건 밥 대신 국수를 말아 먹는 돼지고기 국수. 지금처럼 푸짐하게 수육을 얹어 먹지는 못했어도 참 맛이 좋았습니다. 돼지를 잡는 날 빠지지 않고 만들었던 음식이 바로 순대입니다. 돼지 창자를 잘 손질해서 그 안에 당면, 부추 등 여러 재료들을 넣어 만듭니다. 순대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돼지 피입니다. 이래갖고 속골에 내리갖고 그래서 피순대라고도 부르죠. 순대는 신선한 돼지 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돼지 잡는 날이 아니면은 만들어 먹기 힘들었던 음식이랍니다. 옛날 순대는 요새 순대처럼 양파 같은 것도 없고 예 맛이 없었는데 피만 걸러갖고 배추 같은 거 좀 깨 썰이갖고 그래 시골 사람 순다라 해갖고 그래 먹었어요.
나는 요새 옛날처럼 옛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맛은 어땠는데요? 맛은 그때는 요새처럼 이 맛이 아니게 그때도 그 맛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흔히 순대하면 당면이 가득 찬 순대를 생각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중국에서 당면이 들어오며 변형된 순대가 대중화된 것이죠. 요즘엔 순대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가 됐지만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 먹던 과거에는 제법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흔히 만드는 소창이 아닌 대창으로 속을 채운 순대라 크기가 꽤 큽니다. 허파, 간 등의 내장도 잘 삶아졌습니다. 순대에 곁들여 먹어야 제맛이죠. 여기 상에 썰이가 먹어보자. 쫄깃쫄깃하니 참 맛있어 보이네요. 잔치에 수육이 빠질 수 없죠. 다른 한쪽 솥에서는 수육으로 먹을 돼지고기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다 익었어. 고기 잘 삼기다 멋지다 막 꼬들꼬들한 게 막. 네, 멋지게 잘 삶아졌네요. 뼈에 붙은 살도 알뜰하게 떼어내고 수육으로 가장 맛이 좋다는 삼겹살도 먹음직스럽게 썰어 준비합니다. 대강 좀 먹으라. 고기 잘 좀 먹보겠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수육 한 점에 막걸리 한 잔씩 털어 넣습니다. 오늘 자꾸만 술잔이 오고 갑니다. 돼지 한 마리로 잔치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씩 나눕니다. 돼지국밥이 우리나라에서 밀양의 돼지국밥이 최고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돼지국밥이 최고 맛있어요. 이 뼈가지 이 사골 국물 이 오늘 20시간 구웠어. 20시간. 20시간과 뼈에 있는 모든 거를 오늘 여기 다 내놔. 다 내놔는데 아마 이거 자시고 나면 올겨울은 무난하게 감기도 없이 잘 지나갈 것 같아. 올해도 한 해 농사 무사히 마치고 겨울을 맞습니다. 서로 챙기고 다독이는 마음이 국밥만큼이나 뜨겁게 고생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돼지국밥은 가난에서 태어나 가난을 끌어안은 음식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는 게 이제 힘들고 또 지치고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음식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참 밭이 좋습니다.